채널 세 군데에서 상품을 세 가지를 가지고 하루 세 개씩만 팔면 된다는 거예요. 객단가 3만 원짜리를.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2,430만 원의 매출을 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나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는데 상품을 더 높이잖아요. 그러면 매출이 4천만 원이 가능해요. 그 5개 상품을 매일 3개씩 팔면, 내가 5개 상품을 매일 5개씩 팔면요 6,700만 원이 가능해요. 근데 채널을 한 예를 들어서 4개 정도씩 한다면요 9천만 원이에요. 이 매출이 실제로 보면은 그렇게 크게 엄청나게 큰 숫자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결과치의 숫자는 굉장히 커질 수 있다라는 거를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이거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변수, 이 변수들 중에서 가장 큰 변수가 뭐냐면 바로 이거. 네. 30일. 즉, 요 각 상품도 5개밖에 안 돼. 채널도 4개밖에 안 돼. 일판매 하루에 5개밖에 안 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매일 이 일이 벌어지면은 매출이 9천만 원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들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현실 가능하게 원하는 매출이 나게 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출이 저런 큰 숫자가 안 나오는데 내가 실제로 나 상품도 더 많이 하고 채널도 많이 하고 있고 하루에 저거보다 더 파는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매출이 안 나오는 분들은 오늘 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내가 저 중에 뭐가 부족했구나 라는 깨달음을 얻으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내일이 바뀔 수가 있어요. 아까도 보셨지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원하는 매출이 나오는 걸 보셨어요. 그쵸?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일판매라는 거예요. 30일 동안 매일 어떤 일이 일어나게만 여러분이 만들어낼 수 있다면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보인 것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초보예요. 그러면 뭐부터 해요? 채널은 1개부터 시작하겠죠? 뭐 네이버가 됐던 쿠팡이 됐던 채널 1개에서 내가 뭔가를 시작하려고 했어요. 자, 그런데 내가 이거를 상품을 처음 1개 등록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요? 제일 먼저 하게 되는 것은 상품 등록을 하게 되죠. 그쵸? 그 상품 등록을 하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상품을 등록하는 것까지가 초보자는 그것도 처음에는 이렇게 들들 떨면서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을 이제 알겠어. 상품을 등록할 때는 원가도 필요하고 상품 이미지 상세 이런 것도 필요하고 이런 건 기본적인 거는 이제 알게 됐다고 쳐봐요.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그 상품이 초보니까 한 2만 원짜리부터 시작한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2만 원짜리 상품을 어떤 채널 하나에다가 상품 등록을 하나 했는데 내가 만약에 이거를 매일 하나씩만 팔게 한다 그러면 60만 원의 매출을 내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60만 원의 매출이 엄청나게 크게 보이진 않지만 실제 채널 하나에 상품 등록 하나로 하루에 1개밖에 안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높은 매출이에요. 그렇죠? 상품 하나예요. 자, 그런데 이거까지가 제가 볼 때는 온라인 유통의 절반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채널 하나에 상품 수 하나, 일판매를 하나 하게 만드는 그 방법이 정말 초보자들이 이거가 만들게 하기까지가 시간이 되게 오래 걸려요. 왜냐면 저걸 저렇게 해야 된다는 생각조차를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서 일판매 하나씩을 하게 하는 것보다는 상품 숫자를 어마무시하게 늘려놓은 상태에서 가끔 한 번, 30일 동안 파는 게 아니라 가끔 한 번씩 간헐적으로 판매되는 상품들을 등록을 해요. 대량 등록 같은 경우들이 좀 대체로 그런 경향이 있죠. 근데 대량 등록이 아니더라도 내가 이게 어떻게 팔릴지 모를지 몰라서 그냥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복사 등록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닥등한다고도 하고 그런 식으로 그냥 오늘 열심히 살기 위한 난 열심히 살았어라는 것을 뭔가 증명하듯이 상품을 등록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일판매 1개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대부분 그래서 하다가 멈추는 그 경우가 그래서 이 정도 매출도 안 나와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가장 먼저 이 단계를 만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요거 어떤 채널 하나에서 상품 하나를 하루에 1개씩만 팔리게 만들어 보자.
그것만 하게 되면 온라인 유통의 절반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공부가. 첫 번째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어떤 채널에 상품을 등록을 할 때 내가 매일 판매가 된다는 건 그 채널에서 어디선가 상위 노출을 해가지고 판매가 됐을 확률이 되게 높아요. 왜냐면 난 지금 초보라서, 지금 초보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초보라서 광고고 뭐고 잘 몰라. 그냥 상품을 등록을 해가지고 했더니 처음엔 간헐적으로 이렇게 판매가 되던 것들이 조금씩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더 판매가 되네? 그러니까 매일매일 판매가 일어나네? 이런 단계까지 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어떤 걸 공부를 해야 되냐면 바로 키워드를 공부해야 돼요. 자, 키워드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이것을, 그러니까 상품을 등록을 할 때 이 키워드에 대한 감을 가지고 내가 어떤 키워드에다가 어떤 키워드를 활용해서 상품 등록을 할 때 상품명을 쓰고 태그에 뭐 넣고 이렇게 해서 어떤 키워드를 잡아야 되겠다라는 거를 상품 등록하는 그 순간에 그 키워드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등록하는 사람은 등록을 해서 100% 솔직히 상위 노출을 잡을 수는 없는데 그 중에는 진짜로 상위 노출을 잡는 것들이 상당수 생깁니다. 근데 그걸 확률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키워드를 제가 주로 찾으라고 하냐면 저평가 키워드를 찾으라고 해요. 이 저평가 키워드는 말 그대로 저평가된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검색량은 늘어나서 고객들은 계속 많이 찾으러 올 건데 경쟁은 적어서 내가 아무래도 좀 그렇게 훌륭하게 상품 등록을 아직 못했지만 상세도 아직 훌륭하지는 못하지만 뭐 썸네일도 사람들을 엄청나게 후킹하기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어디선가 저 키워드에서 상위 노출이라는 거를 하게 됐을 때 그래도 다른 거보다는 나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는 거예요. 그런 키워드가 저평가 키워드고 저 저평가 키워드는 지금 다 설명을 할 수는 없지만 저게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돈부 온라인 유통 특공대 네이버 카페에 가시면 무료 전자책 있어요. 제가 이제 끝에 쪽에서 제가 이제 소개해 드릴게요. 어디 가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지. 그래서 무료 다운로드 받으셔서 저 저평가 키워드에 대해서는 한번 찬찬히 잘 읽어보시고 가장 첫 스타트고 저게 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상품 하나를 매일 판매하게 하는 거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바로 저 저평가 키워드에 대한 이해이기 때문에 저것을 반드시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후발주자라면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대량 등록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판매가 되는데? 또 판매가 됐는데? 이런 식으로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는데 간헐적으로 판매가 되는 상품들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측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측했으면 더 다행인데 그랬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냐면 그 상품명에 있는 키워드들 중에서 무엇 하나가 저렇게 저평가 키워드였거나 해서 상위 노출을 잡았고 거기서 주문이 들어온 거예요. 자연유입으로. 알고리즘을 타고. 그래서 그런 상품이 나타난다면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평가 키워드에 대한 감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 두 번째 공부를 하면 돼요. 그러면 저 1판매 30일 동안 1판매 한 개가 굳어지게 돼요. 그게 뭐냐? 광고입니다. 광고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면은 1판매가 실제로 한 개가 되려면 뭐 예를 들어 전환율이 10%인 상품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10명이 들어왔어. 10명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구매해도 하면 그쵸? 1판매 한 개가 가능하겠죠. 전환율 10% 뭐 굉장히 좋은 건데 5%만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20명이 들어오게 됐는데 한 개를 구매하게 된 거예요. 내가. 그런데 광고는 왜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저 1판매를 숫자를 높여지거든요. 저걸 20에서 200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놈이 바로 광고예요. 왜냐면 노출을 확 높여주거든요. 내가
처음에는 저평가 키워드에서 자연적인 노출로 인해서 상위 노출된 걸 가지고 일판매 하나를 간헐적으로라도 만들어냈는데, 내가 일반 상품 구자가 아니라 광고 상품 구자 있죠. 네이버에도 보면 광고 구자가 있고, 쿠팡에도 보면 상단에 광고 구자가 있잖아요. 그 상단에 있는 광고 구자에까지 내가 만약에 노출이 되잖아요. 그러면 양쪽에서 노출을 잡으면서 저 노출량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게 돼요. 그러면서 당연히 만약에 아까처럼 뭐 지금처럼 5%다 그러면 200이 노출이 되면 10개 정도 주문이 들어오겠죠? 만약에 이 상품 하나를 채널에 원래 하나씩 들어오던 거를 내가 그러면 이제 후기도 좀 쌓였을 거고, 그렇죠? 그거에 광고까지 공부를 하면 실제로는 저런 식으로 숫자가 일판매 숫자가 확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면 월 매출이 그 상품 하나 가지고, 한 채널에 하나 가지고도 저렇게 높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실제로 해봤더니 일판매 10개가 쉽지가 않아요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오케이, 좋아. 5개. 진짜 이거 뭐 작게 잡아서 5개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5개 정도를 잡아서 내가 일판매를 할 수가 있죠. 여기까지는 가장 기본이에요. 모든 온라인 유통을 공부한다 하는 사람들은 적어도 키워드에 대한 공부와 광고의 세팅과 분석에 대한 공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저걸 안 하고 그냥 상품 등록만 하겠다? 그거는 뭐 한 3년 전에는 뭐 됐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는 진짜로 안 돼요. 그거는 왜 안 되는지 제가 지난번 라이브 때 말씀드렸죠. 더군다나 이제 알리테무까지 들어와서 이제 상품 등록만 해가지고 그냥 자연적으로 뭐 최신성으로 어디선가 보였다가 잠깐 판매됐다가 이렇게 쭉 내려가고, 이걸로 반복해가지고 언제 매출 내가지고 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저거를 일수 30일 동안 계속 매일매일 일어나게 만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저거를 하지 못하면 이번 달에는 1,000만 원이 나왔는데 다음 달에는 매출이 200만 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매출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왜냐면 이건 내가 제어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100만 원짜리가 팔릴 수도 있고 우연찮게 5만 원짜리가 10개 팔릴 수도 있고, 이건 내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냥 상품 등록을 그냥 막 해놨는데 그게 어딘가에 노출된지도 모르는데 그냥 팔린 거거든. 그거는 정말 운과 같은 거예요. 그냥 로또 뿌려놓은 것 같은 거지. 근데 그거를 확률적으로 높이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렇게 키워드에 대한 것을 공부하고, 그 키워드를 공부하면 키워드 가지고 보통 CPC 광고, 즉 클릭당 과금되는 광고들을 내가 이 키워드에 90원짜리로 순위 몇 위를 잡겠어, 이런 식으로 광고 세팅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키워드 공부를 하면 저 키워드 뽑으면서 광고 세팅까지 다 할 수 있어요. 광고는 각 채널별로 공부하시면 되고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내가 이제 뭐 네이버에서 어떤 상품 하나 가지고 하루에 5개 정도를 팔게 할 수 있어. 요 정도까지 이제 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매출 내려면 내가 뭐를 하면 좋을까? 객단가 높이기 작업을 해야 돼요. 자, 내가 어떤 상품을 가지고, 솔직히 아까 그랬잖아요. 한 200명이 들어와가지고 5개를 구매하게 했어. 그쵸? 200명이 들어와서 5개를 구매하게 했는데, 그 200명이 들어와서 5명이 구매한 건데, 그 사람이 5명이 한 개만 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 사람이 2개 사면 더 좋잖아요. 그리고 이 상품 말고도 필요한 다른 걸 또 사게 하면 좋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게 이 상품을 세트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 단순히 원뿔원 상품으로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이 상품을 추가 옵션을 붙여가지고 기왕 들어온 김에 이것도 사세요. 애기 양말 보러 들어왔는데 아빠 양말도 사고 엄마 양말도 사고 애기 우산도 사고, 이런 식으로 사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가 원래 상품은 하나밖에 없었는데, 또 만약에 아유 전 그런 거 하나도 없고 진짜 상품 하나밖에 없는데요 해도 돼요. 그 상품을 사게 했는데 한 개 더 사시면 제가 더 할인해 드릴게요. 이런 식의 것들을 세팅할 수 있거든요, 네이버에. 그렇게 되면 실제로 객단가가 2배까지 뭐 오케이, 그건 힘들더라도 객단가를 높이는 작업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마음속에 근데 난 저것도 힘들어 이런 생각 지금 하지 말아요. 그 얘기도 내가 이따 할 테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하지 말고 즐깁시다. 즐겨. 이거 되는 거구나를 확실하게 느끼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내가 상품 하나 가지고 저렇게 하는 거를 할 수 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뭐 어떤 거를 바꾸면 바로 매출이 팍 뜰까요? 채널 수를 확장하는 게 더 쉽다고 생각해요. 이 상품이 있는 김에, 왜냐면 지금 얘를 매일 판매하게 하는 것까지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초보한테. 지금 막 상품 등록을 막 하고 있는 이 사람이 상품 등록 전혀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과정 가운데도 상품 등록을 하고 있어. 다만 매일매일 저렇게 뭐 3개든 5개든 판매하게 하는 상품을 또 만드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면. 그러면 저 사람이 매출을 올리려고 그러면, 그러니까 뭐냐면 대부분의 많은 분들은 매출을 올리기 위해서 이걸 계속 높인단 말이에요. 얘를 이렇게 10개를 높였다가 얘를 100개로 높였다가 하는데, 실제로는 그 등록한 실제 상품이 이렇게 일판매를 매일 만들게 하는 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게 가능하면 그냥 사실 네이버라고 치면 빅파워로 그냥 바로 가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가 않다고 보통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냥 모르겠으니까 상품을 계속 등록을 하는데, 이보다도 제가 보기에는 바로 매출이 나올 수 있는 거는 바로 여기예요. 여러분들이 네이버가 채널이 뭐 만만해서 들어가기도 했지만 뭐 수수료 때문에 들어간 것도 있고, 그러면 다른 채널은 등록하는 게 엄청 어려워요. 자, 채널 쿠팡에 하나 더 들어가게 되잖아요. 내가 쿠팡까지 등록해서 그 상품이, 솔직히 어떤 상품이 고객이 구매하게 만들기까지는 내가 그 고객의 니즈를 파악을 해가지고 그 고객에게 맞는 가격대도 형성해서 키워드 검색도 다 만들었고 광고에 대한 것도 내가 다 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상품을 다른 채널에다가 가져다가 그냥 잘 세팅만 하더라도 제가 얘기했던 저평가 키워드이면 더 확실하게 매출이 바로 나와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네이버에서 쿠팡 또는 쿠팡에서 네이버로 확장을 하고 거기서 뭐 이베이라든지 11번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벌써 매출이, 여러분들이 기분 좋아하는 매출이 나오기 시작을 하거든요. 상품 하나 가지고. 저게 그렇게 엄청나게 힘든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벌써 조금 그래서 부담스럽고 제가 이거 내린 거예요. 오케이, 상품 하나 가지고 내가 네이버에서 팔다가 쿠팡으로 확장을 해가지고 일판매 3개를 만드는 것까지. 왜냐면 이거를 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저평가 키워드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제가 해봐도 엄청나게 무슨 쿠팡에 광고 안 하고 얘기하는 거예요. 쿠팡에 광고를 막 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고, 이베이는 11번가는 광고를 해야 돼요. 그것도 뭐 간헐적으로 일판매 간헐적으로 3개 정도는 솔직히 광고 안 해도 되긴 하는데, 왜냐면은 이베이나 11번가, 위메프 이런 모든 아이들이 거의 대부분의 네이버 상위 노출을 잡아가지고 매출을 끌어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매출에 적으면 20%에서 많은 분들은 50%까지도 네이버를 통해서 들어오는 매출이 많거든요. 근데 내가 만약에 이베이 광고에 대해서 공부한다, 11번가 광고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 그러면 저게 그렇게 어려운 숫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상품수 확장이에요. 지금 제 논리대로라면 지금 3개 채널에서 어떤 상품이 매일 3개씩 판매하게 만드는 상품을 만드는 거예요. 2번째 상품을. 그런데 내가 진짜 무슨 신처럼 이거를 점지하고 그 다음에 2번째 상품을 딱 등록했는데 2번째 상품도 딱 일매출을 3개씩 나오게 딱 3개 채널에서 하고, 이거는 안 돼요. 어디 그렇게 그건 대기업도 안 돼요. 대기업들도 신상품 출시해가지고 망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거는 정확한 예측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평가 키워드에 대한 감을 잡고 계속 저평가 키워드 상품들 위주로 해서 저거를 계속 상품 등록을 하다 보면 그 중에서 저렇게 상품이 이렇게 되는 애들이 쌓여가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이게 처음에는 상품 하나가 얼마였어? 이렇게 해서 800만 원대 매출이 나왔다가 저게 점차 2번째 상품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1000만 원대로 가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1600대 가격대로 이제 매출이 올라가게 되고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점차. 그렇게 해서 하나씩 하나씩 상품이 잘 쌓이게 되면 지금 이런 식으로 원하는 매출이 나오게 되고요. 내가 지금 채널을 네이버 쿠팡 이베이 정도 했는데 내가 지금 다른 채널도 하나 더 할 수 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원하는 매출이 올라가는데 저게 제일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일어나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느낌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저렇게 하기까지 무슨 공부를 해야 돼요? 다시 저평가 키워드에 대한 감을 잡고 두 번째 그 키워드에서 각 채널에서 광고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채널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쵸? 채널에 상품을 등록을 할 때도 각 채널마다 등록하는 법이 조금씩 다르죠. 어디는 옵션을 등록할 수 있고, 어디는 그룹으로 할 수 있고, 어딘가는 단일 상품으로만 하라고 하고, 그렇게 각각의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상품 등록을 하더라도 어디는 옵션 등록할 수 있고 어디는 단일 상품으로만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객단가 높이는 작업이 어려운 채널들도 있고 금방 할 수 있는 채널들도 있고, 그리고 그 상품을 가지고 내가 어떤 키워드에서 더 상위 노출을 바로 잡기 위해서 내가 자기네들이 일반 노출, 상위 노출 안 하더라도 내가 그냥 확 매출을 잡기 위해서 광고를 그래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각 채널별로 광고를 공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걸 가지고 차별화되는 등록법을, 그러니까 구성을 내가 예를 들어 네이버에서는 저걸 A라는 상품 단일 상품으로 팔았는데 내가 좀 판매가 되기 시작하니까 객단가를 높이기 위해서 A-와 A-라는 어떤 추가 상품을 넣어서 객단가 높이는 작업을 했어.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서 이베이 같은 데를 갔더니 사람들이 조금 대량 구매도 하는 것 같아. 그러면 A라는 상품을 가지고 3개 묶음 상품으로 만들 수 있죠. 그러면 처음부터 객단가가 높은 상품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이 채널에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지, 가격대는 어느 정도를 쓰는지, 그리고 어떤 걸 좋아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을 점점 이 채널에 대해서 쌓아가게 되면 광고에 대해서 공부하고 키워드를 공부하고 광고에 대해서 공부한 다음에 각 채널의 상품 등록과 광고법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상품을 계속 가지고 와서 계속 이 동일한 작업을 계속 붙여나가는 거야. 그러면 계속적으로 매출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계속 올라갈 수 있어요. 저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하나씩 제대로 상품 등록을 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 그 이유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말로만 했을 때는 여러분들이 저게 이렇게 그래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되겠어라고 생각했지만 실제 숫자로 보게 되면은요 저게 현실적으로 가능한다는 것이 나오게 돼요. 그쵸? 아, 내가 진짜 매일 판매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러려면 내가 저렇게 각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상품수 늘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상품 소싱하는 거 되게 어렵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게 처음에 여러분들이 저 상품을 하나 만들기까지가 제가 반절의 일을 다 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만큼 저거가 감 잡는 거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숫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쉬운 일 아니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저거를 두 번째 상품을 쉽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상품을 등록을 할 때 키워드 분석을 했을 거고 그 키워드에서 분명히 내가 이 사람들이 이 키워드를 외치는지에 대한 고객의 어떤 욕구, 그 사람들의 문제점, 그 사람들의 고통 그런 것들을 분석했을 거고 그래서 내가 그거를 뭔가를 잘 했기 때문에 상세에서도 그 부분을 잘 건드려주고 하게 되면 구매 전환율도 높이고 이렇게 하면서 일판매가 꾸준히 나오는 거예요. 일판매가 솔직히 우연히 저렇게 꾸준히 나올 수 없거든요. 상품 상세도 잘 만들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점점 쌓이게 되면서 저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품 한 개가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그 첫 번째 상품이 어떤 카테고리의 어떤 상품일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저렇게 만들어지기까지는 수십 개부터 수백 개 상품을 등록했을지도 몰라요. 그냥 상관없다는 거야. 처음에는 그렇게 상품을 계속 등록을 해보면서
이거는 이건 왜 팔렸지? 이렇게 분석해. 이건 왜 안 팔리지? 이렇게 분석도 해보고. 팔리는 거는 이걸 어떻게 하면 더 팔리지? 이것도 또 분석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얘를 일판매를 고정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면 내가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처음에는 종합물로 이렇게 막 했을지라도 내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방탄커피를 팔았는데 그게 사람들한테 인기를 얻은 거예요. 사람들이 내 방탄커피를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두 번째 상품은 첫 번째 상품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을 하면 좋아요. 왜냐면 어차피 오늘 20명, 200명이 들어왔을 텐데 제 모래에, 또는 그 첫 번째 상품에 들어왔을 때 내가 두 번째 상품도 이 첫 번째하고 연결되어 있는 또는 연관되어 있는 상품을 출시를 하게 되면 당연히 한 번 들어온 그 고객이 사고 나갈 확률이 되게 높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더 빨리 자리를 잡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내가 방탄커피가 잘 팔렸다고 해서 얘를 방탄커피의 두 번째 버전, 무슨 맛, 에티오피아 맛, 무슨 콜롬비아 맛, 이런 식으로 해서 확장을 하게 되면 저는 커피 회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나가는 것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 방법으로 하게 되면 어느 순간 한 카테고리만 한 상품에 종속이 되게 되고 그쪽 상품이 유행이 가버리거나 그러면 저는 또 이렇게 매출이 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내가 방탄커피를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한테 팔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그 저탄고지에 대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뭐가 또 필요할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방탄커피에다가 MCT 오일을 넣어서 먹는다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내가 MCT 오일을 출시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연관되어 있는데 그 고객의 니즈에 해당되는 그 첫 번째 상품과 연결되어 있는 상품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카테고리라든지 같은 상품군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니즈를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탄커피를 했고, MCT 오일을 했고, 무슨 저탄고지 책을 판매할 수도 있겠죠. 저탄고지에 쓰는 무슨 다이어트 일기장을 팔 수도 있겠죠. 그쵸? 또는 저탄고지 도시락을 팔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테고리가 여전히 종합몰이지만 내가 바라보고 있는 고객은 한 니즈를 가지고 있는 고객을 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면, 이렇게 하면 뭐가 좋냐면, 내가 광고할 때도 이 A 상품 잡기 위해서 광고를 100만 원어치를 했는데 B 상품 잡자고 또 100만 원어치를 또 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고객이 내 몰에만 들어오게 되면 다 같이 보면서 구매할 수가 있기 때문에, 또는 A라는 상품에 B라는 상품을 연결지어서 내가 보여주기만 하면 같이 판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시너지가 나서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 하는 사람들한테 이름이 나게 되고, 그래서 그 관련 브랜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처음에는 뭘 해야 될지 몰라서 내가 당황했던 초보였으나 점차 매출이 이게 올라가고 내가 어떤 니즈를 가진 고객들을 만족시켜가는 그런 시간들이 늘어나면서 이 상품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게 점차 이제 광고법이라든지 채널 공부법이라든지 이런 거는 처음에만 공부해 놓으면 돼요. 키워드를 뽑아내는 거, 이런 것도 다 처음에만 해놓고 나중에는 계속 이 일을 반복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상품만 계속 늘리면 돼요. 그러면 매출이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반드시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건, 내가 상품 하나를 제대로 만들어서 저거를 맨날 나오게 만들겠다. 그걸 반드시 마음을 먹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내가, 진짜 그러면 내가 키워드 공부하고 각 채널에 상품 등록하는 거 공부하고 채널에 광고하는 거 공부하면 채널들이 계속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채널들이 처음에 몇 개만 해보면 나머지는 다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씩 그리고 제가 그랬잖아요. 처음에 채널 하나였잖아요. 이 지금 초보가 처음에 아무것도 없던 그 초보가 처음에 그 채널 하나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이제 터득하게 되면 오픈마켓에 대해서 완전히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오픈마켓도 개념이 유사하지 뭐 완전 다른 건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이 상품이 매일 판매되게 하기 위해서 아까 빛나는 스카이윈드 님이 얘기한 것처럼 썸네일 차별화라든지 그 키워드를 가지고 검색해서 들어온 고객이 구매 전환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설득하는 상세. 야, 너 여기 이거 정말로 필요하지. 너 이거 없으면 못 살지. 이렇게 만들게 할 수 있는 그런 잘 팔리는 상품 상세를 하는 거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이런 식으로 공부를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막 진짜 공부할 건 너무 많은데 이걸 언제 다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어차피 공부라는 건 한 번에 하나씩밖에 할 수가 없는데 이게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오늘 이 얘기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완전히 이게 내 것이 돼야 되고 내가 진짜 왜 매출이 안 나올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이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들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도 제 거를 가지고 저기다 숫자를 대입해서 넣고요. 저기서 그러면은 나는 여기서 바로 매출이 오르게 하려면 그럼 나는 어디다 신경을 써야 될까? 이거를 저도 역시 똑같이 고민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를 들어 상황이 있잖아요. 내가 사입을 하시는 분들은 상품 수를 그냥 높일 수는 없거든요. 그럼 나는 상품 수를 많이 할 수는 없는데 나는 매출을 더 하게 하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채널을 한번 해볼까?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는 객단가를 더 높여볼까? 이거를 그러면 뭐 기존 상품을 뭐 세트화 시키고 이런 작업을 한번 해볼까?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순수하게 그러니까 순수하게 이런 생각 자체를 하고 그러면 저 숫자를 만들려면 그럼 내가 지금 무슨 공부해야 되지? 뭐를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어디를 좀 들여다 봐야 되지? 이거를 체크하면 돼요. 그러면서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해야 된다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그래 내가 오늘은 상품을 아직 제대로 된 게 없으니까 상품을 더 찾아보자. 저평가 키워드로 상품을 더 찾아보자. 이럴 수도 있고 내가 지금 감을 잡았어. 어떤 게 간헐적으로 팔려? 내가 그러면 요거를 조금 더 하기 위해서 광고 세팅 한번 더 둘러볼까? 아니면은 지금 저게 사람들이 클릭을 하는데 왜 구매는 안 하지? 혹시 상세가 잘못됐나? 왜 내 광고는 클릭조차 안 하지? 혹시 썸네일에 문제가 있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한 단계씩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상품 등록을 맨날 안 해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한 거예요. 상품 등록을 매일 해야 된다라는 부담에서도 덜어낼 수 있고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시면 좋겠고 공부를 하실 때 내가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 돈부 온라인 유통 특공대 여기서 제가 여기 남겨드릴게요. 여기 가입하셔서 보면은 좌측에 여기 무료 전자책이라고 하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가셔서 제가 여기 보면 요 마케팅 깔때기를 꽂아라 접근법 요거 온라인 오픈마켓 접근법의 저평가 키워드에 대한 얘기가 있고요. 나머지 이런 차별화 예시에 대한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이 키워드에 대해서 감을 잡게 하는 것들도 다 무료 전자책으로 있으니까 이걸 보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 되고 또 가끔 그래도 저는 이렇게 좀 제대로 딱 정리된 거 가지고 공부하고 싶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여기 중간에 보시면 여기 가운데 있죠. 온라인 유통 공략집 멤버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거 같은 경우는 유료 멤버십이에요. 여기는 전자책으로 해서 채널에 대해서 상품 등록법, 광고법 이런 것들이 다 전자책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교과서처럼 펼쳐놓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궁금한 건 단톡방에 물어보시면 되고 한 달에 한 번 라이브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료 멤버십 라이브를 하거든요. 따로 그때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아이디어도 얻고 또
또 물어볼 거 물어보고 하시고, 또 이제 혼자 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챌린지를 주기적으로 하니까 요렇게 하셔서 하시면은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죠.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라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공부를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실제로 큰 숫자가 아니더라도 매출을 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만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근 3년 전에 우리 그 심사임당님이 정말 좋은 방법을 알려줘서 많은 분들이 이 상품 숫자 늘리는 거에 굉장히 몰입을 많이 했어요. 그때는 그 말이 맞았어. 왜냐면 그때는 이게 온라인 유통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왜 시도조차 하지 않냐. 심사임당님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만약에 성공과 실패가 동전의 양면과 같다면 동전을 많이 던지면 되잖아. 그러면 동전을 많이 던지면 그 중에 내가 성공이 나오게, 많이 던지는 것 중에서 성공이 더 나오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게 하기 위해서 상품 등록을 동전 던지듯이 상품 등록을 닭등을 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는데 그렇게 했기 때문에 많은 초보자들이 온라인 유통을 할 수 있게 됐고, 투잡으로 하든 원잡으로 하든 어쨌든 온라인 유통이라는 거 너무 어렵게만 생각했었는데 그걸 가능하게 했던 되게 1등 공신이고, 근데 그 단계에서 머물러 있는 게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 말은 처음에는 뭔지 모르니까 당연히 동전 던지기를 많이 하는 게 맞지. 근데 내가 만약에 노하우가 생겨서 어떻게 하면 동전의 뒷면이, 성공의 뒷면이 나오게 하는지 알 것 같은데 계속 이걸 던지고만 있냐는 거예요. 이젠 던질 때 바로 뒷면으로 나오게 하는 거를 만들어내야죠. 그걸 만드는 공부를 이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채널에 대한 공부, 키워드에 대한 공부, 광고에 대한 공부, 그리고 객단가 높이는 것에 대한 공부, 이런 것들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렇게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상품 수가 많지 않더라도, 그쵸? 충분히 원하는 매출,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 매출 저희 카페에도 쓰게 되어 있는데, 제가 이렇게 둘러보면 원하는 월 매출이 엄청나게 높지가 않더라고요. 지금 이런 정도의 매출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유통 전문사가 하는 매출이고, 실제로는 제가 보기에는 아유 정말 못하겠어요 이렇게 해도, 예를 들어 아주 제가 낮춰줄게요. 이렇게만 해도 되게 해피하실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넓혀가고 하게 되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꿈이 이루어지고, 지금 어떠신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숫자를 아까, 자, 다시 돌아볼게요. 3만원짜리 3개를, 상품 3개, 채널 3개. 자, 2천, 얼마였죠? 430만원 매출. 이것까지 얼마나 걸릴 것 같으세요? 제가 볼 때 진짜 몰입해가지고 저거를 해내겠다고 작정하고 상품을 매일 판매하는 거에 몰입해서 하시면 6개월 안에 할 수 있어요, 저게. 상품 하나, 오케이. 진짜 못해도, 진짜 똥손이어도 제가 보기에 이거는 충분히 한다. 이거는 진짜. 근데 이게 제가 절반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되면 그 다음 3개월 안에는 이게 금방 돼요. 금방. 그 다음에는 숫자 높이는 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1년 안에는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뭐예요? 상품을 맨날 등록해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라 내가 매일 주문이 들어오게 해야 되는구나. 그런 상품을 빨리빨리 개발해야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하는 거. 거기에서 그 차이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